우리가 모실 주인공은 정의로운 판사, 신념과 양심의 법조인 이탄희 전 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제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충권 전 동양대 교수가 SNS에다가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바꿔 먹었다, 뭐 이렇게 좀 강한 글을 써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 네.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네.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제가 했던 기존의 행동들, 그거를 뭐 내부 고발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공익 제보. 네. 예. 그래서 근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네.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자, 지난 여름에 저희 뉴스쇼에 출연하셨을 때가 네. 그러니까 판사복 벗고 첫 출연이셨어요. 그랬죠. 정치하실 겁니까? 했더니 그때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셨어요. 언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쭉 과정을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영입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작년 가을이고요. 가을이요. 예. 작년 가을에 사실은 이제 초선 의원님들 몇몇 분을 제가 이제 뵙게 됐고 그 자리에서 희망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호소를 하셨는데 제가 한 차례 고사를 했고요. 그리고 겨울이 돼서 다시 또 이제 당 관계자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예. 그때 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겨울에도. 그 그런데- 겨울이라 하면 지난해 겨울.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사실 1년 내내 여기서도 사실 인터뷰하면서 2차례 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법개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농단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해결을 해야 된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한다. 라는 걸 강조해온 입장에서 예. 얘기해놓고 이제 나는 안 갑니다. 계속 이 말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제가 보기에 스스로 이게 맞나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국회가 나서서 법으로 뭔가를 바꿔주십시오라고 밖에서 주문은 계속하면서 네. 들어와서 그럼 당신이 하시오라는 말에는 나는 못하겠소라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좀 모순되게 보였다. 그렇죠. 점점 이제 작아지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3년 전에 사표를 낸 것도 남이 몰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가 조금씩 작아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던 차에 이제 외부적으로 계기가 한 2가지 있었죠. 한 외부적인 가지는 계기. 한 가지는 이제 당 지도부에서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때 못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다루겠다라고 이제 제 앞에서 확언을 해주셨고 예. 그게 또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주 약 일주일 전이었죠. 예. 이제 사법농단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해용 전 판사 사건에서 예. 무죄 판결이 났는데 제가 그때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이 차례차례 펼쳐져 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좀 화가 많이 나서 결국은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